자, 일단 레포지토리 구성했고요. 얘가 이제 JP에서 DAO 역할을 하고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접근하는 여기 있는 필드가 어디에 필요하냐?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서비스에 필요합니다. 라고 그죠? 뭐 서비스가 안 보이니? 여기서 다 됐고요. 다 닫았나? 아, 이쪽에 있나봐요. 얘를 여기 있는 데이터를 DB에다 저장하기 위한 목적이잖아, 그지? 우리는 DB는 레포지토리 DAO 여기 있는 거 얘가 DAO죠. 네, DAO라고 쓸게요. 심플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건 인터페이스입니다만 얘가 프록시가 알아서 구성해서 만들어 줄 거긴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quired 해주시면 돼요. 물론 여기가 그 빈으로 구성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거 뭐예요? 레포지토리요. 넣어주셔도 되긴 하죠, 그지? 근데 이제 뭐 굳이 구성하지 않으셔도 된다 했어요, 그지? 구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놈이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저장하시면 되겠다. DAO 통해서 저장할게요. 세이브. 세이브는 우리가 이제 JPA 레포지토리에서 세이브 기본적으로 CRUD 레포지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서드를 통해서 심플하게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저장 유형은 데이터 타입은 아까 구성하고 있는 엔티티로 구성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엔티티가 제가 알다시피 여기다가 이제 게터도 안 만들어 놓고 했었죠, 그지? 물론 엔티티에다가 만드셔도 돼요, 여기서. 그러려면 여기서 게터로 갖다가 세팅하시면 되긴 해요. 근데 저는 편의상 어디다가요? GTO에다가 편의 메서드 이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야? to entity 메서드를 이용해서 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패스워드는 뭐 하셔야 돼요? 암호화 처리하셔야 돼요. 그지? 암호화 처리해야 되는데 설정 안 했잖아요, 저희. 암호화 처리하기 위한 기본 설정 빈인 패스워드 인코더 설정할 거예요. 패스워드 인코더는 물론 시큐리티에다가 그 컴퓨터에다 넣어줘도 되고요. 거기다 일단 넣을게요. 뭐 특이하게 뭐 문제점이 없으니까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아니면은 어디에다 구성도 가능하다요? 여기 있는 메인에다가 구성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어 볼까요? 인코더도 필수로 시큐리티 할 때 넣어주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렇죠? 패스워드 인코더 빈을 구성을 할 거예요. 리턴 저는 bcrypt 인코더를 이용해서 할 거고요. 요 강도 설정 가능합니다. 16강도까지. 그래서 13강도만 줄게요. 서버 설정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서버의 성능에 따라서 약간 지연 처리가 되는데 가이드 보시면은 한 1초 정도 그지? 처리하는 데 있어서 1초 정도 걸릴 수 있도록 설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서버에 맞게끔 여러분들 강도 설정해서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그지? 여러분들 이거 뭐 매니저에다가 굳이 세팅할 필요 없고 자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빈만 구성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패스워드 인코더도 쓸 거니까 요렇게 구성할 거예요. 필드로 구성하도록 하죠. PE 패스워드 인코더 DI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서 넘겨가지고 DTO로 넘겨서 하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게터 넣어가지고 게터에서 뽑아서 하셔도 된다 했어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네, 전달되는 동안에 이제 패스워드가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굳이 이제 게터를 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요? 엔티티라는 메서드 통해서 구성해서 여기서 내부에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아까 유저, 마이 유저니? 유저니? 마이 유저. 마이 유저 엔티티. 엔티티 객체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들 거예요. 마이 유저 엔티티는 제가 빌더를 만들어 놨으니까 빌더 패턴으로 만들 거예요. 빌더.빌드. 자, 이메일 설정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었죠, 그지? 이메일 필드를 어디에다가, 여기는 엔티티 이메일에다가 적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적용할 거예요. 네, 패스워드 말고 일단 닉네임부터 넣을까? 닉네임부터 넣어주도록 할게요. 패스워드, 순서, 빌더로 만들 때 순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알고 있죠? 패스워드는 패스에다가 넣어줄 거고요. 패스는 대신에 암호화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는 암호화 인코드 통해서 암호화 해가지고 저장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3개 다 저장했죠. 롤 적용할 건데요. 롤은 여기서 물론 일반 유저 세팅이니까 여기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셔도 되고요. 롤은 제가 여기서 쓸게요. 롤이 적용이 안 됐다고요 지금. 어쨌든 빌더로 여기 있는 엔티티는 리턴하고 있는데, 리턴해주고 있는데 얘를 하면은 그 유저 엔티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약간 빌더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세팅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옵션들은 세팅이 안 됐죠. 대신에 아까 롤 관련된 거는 콜렉션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빌더로 만들 때 오른쪽에는 해시셋이 자동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지금 널 값으로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죠? 여기서 롤셋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롤셋이 널은 아니고 누구요? 해시셋 객체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빌더로 만들 때. 그러면 저희는 공간은 제공하고 있으니까 뭐 하려고요? 네, 저장하는 여기 있는 메서드 통해서 저장만 하시면 되겠다 이거지. 제가 편의 기능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세팅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리턴 디스를 넣기 때문에 사용이 여기서 얘만 쓰셔도 돼요. 유저를 이용할 때는 사실은 리턴 디스가 굳이 필요치는 않아요. 그치? 여기서 점 찍어가지고 애드롤을 리턴 디스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저장해주고 뭐까지 해줘요? 얘가요 엔티티로 제공하니까 저장 이후에 엔티티를 저장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그지? 리턴 디스 넣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롤은 마이롤 이용했었잖아. 그지? 마이롤 이넘에서 뭘 넣어주시면 돼요? 마이롤 점 유저를 넣을게요 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DB에서 넣을 때는 요렇게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치? 그래야지 롤까지 구성해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됐나요? 일단 회원가입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저장할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실행하고 있는 그 인덱스 가가지고 회원가입 다 설정했나요? 회원가입 가서 볼 거고요. 이메일은, 자, 이메일 아직 안 넣을 거고, 테스트 1번 이렇게 할게요. 1, 2, 3, 4 대충 넣을 거고요. 테스트 01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 시도해보고요. 인덱스로 넘어가야 돼. 정상적으로 되면은 일단은 F12 눌러놓고 네트워크, 근데 그거 안 했다 그지? 이거 서브밋 처리하게 되면 서브밋에 관련된 보안 처리가 허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회원가입을 할 때 사인업으로 해놓을 걸 그랬네. 이것만 바꾸죠. 그러면은 얘를 사인업으로 바꿔버리죠. 그지? 사인업으로 바꿔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A 태그 회원가입 폼에서도 좀 바꿔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유저라고 있는데 이거 좀 바꿔버릴게요. 그럼 별도로 설정 안 해도 되겠다. 그지?
사인업은 이미 저장돼 있잖아, 그지? 저장돼 있기 때문에 하고요. 다시 할게요. 자, 회원가입이고요. 사인업에 대해서 보안 처리하도록 해놨으니까 테스트 뭐야? 테스트 01로 넣을 거고요. 1234 닉네임 테스트 01 해서 회원가입 시도할게요. 아직 적용이 안 됐나? 오타나 있나? 리플래시 안 했나? 사인업. 딴 게 아니고요. 하나 빼먹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거지. 이게 보안 처리가 지금 분명히 넣었는데 안 되고 있는데 로그인으로 들어왔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토큰이 없어서 그런 거 같아요. 그지? 토큰 적용 안 했다. 그지? 토큰도 들어갈게요. 토큰. 아까 토큰 얘기해놓고서 이제 쉬는 시간 넘어오니까 또 까먹었네요. 그지? 토큰은 여러분들이 토큰 적용하시려면 일단은 TH를 이용해서 넣으시면 되긴 해요. 지금 일단은 폼 태그를 이용해서 포스트로 넣으실 때는 get 요청 말고 나머지 결국 포스트겠죠. 포스트로 요청할 때는 토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가입할 때 포스트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 있는 페이지가 정상적인 페이지에서 넘어오는 데이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 필요하다고요? 타인리프라는 토큰이 필요하다고요. CSRF 토큰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타인리프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이드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 스프링 IO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타인리프는 아니어도 JSP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이드 있었잖아요. 그지? 걔를 활용해서 보도록 할게요. 스프링 IO로 갈게요. IO 사이트에서 이제 모르신 분들은 하시면 되겠고, 아시는 분들은 바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시큐리티에 설정이 돼 있었어요. run 다시 DOC 가서 볼 거고요. 뭐 6.1이든 5.8이든 상관없다요. 그지? 여기는 이제 3.0 이상이냐 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토큰 정보는 어디 있냐면 프로텍션 에이전트 여기서 보시면 돼요. 그지? 그래서 우리 CSRF 포기릿에 관련된 것들, 환경 설정에 관련된 것들 여기에 제공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래쪽에 쭉 가다 보면은 어떤 토큰에 관련된 것들이 그죠? 이렇게 표기하셔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CSRF 토큰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용하지 않을 때 아까 나와 있죠, 그지?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토큰을 적용해서 처리하셔야 되는데 히든 파라미터로 이렇게 CSRF 토큰을 넘겨주셔야 되는 항목이에요. 얘를 발급을 받으실 거는 언제요? 서버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토큰 발급 받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자, 문제는 이놈이 어디서 적용하고 있냐면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거는 JSP에서 쓸 때 사용하는 방법이긴 해요. 네, 뭐 JSP 문법이나 타임램프 문법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해서 쓸 거예요. 똑같진 않죠.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다가 회원가입 폴더 같이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토큰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토큰 적용이요. 이제 토큰은 대신 그쵸. 여기 있는 놈에서 적용할 건데 여기 있는 문법이 누구라고 했어요? JSP 문법이요. 토큰 적용하려면 타인리프에서 엔진에서 받아서 넣어줘야 되는데 파라미터 그 히든 파라미터란 얘기예요. 이게 파라미터가 존재해야지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리고 타인리프 문법으로 적용해야 되니까 TH 써주시면 돼요. 대신에 TH를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임스페이스 설정해줘야죠. 위에 상단에서 네임스페이스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XML 네임스페이스 누구야? TH로 쓸게요 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THYMELEAF.org 라고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는 이클립스 프로젝트에서 어떤 가이드 사용하시려고 한다면은 프로젝트에서 클릭, 우클릭, 컨피규어에서 여기 타임리프, 네이처, 애드 해서 쓰시면은 좀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지? 나중에요.
자, 그 다음에 th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밸류에도 여기는 그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오는 작업들이긴 하니까 th라고 해서 타임리프가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와서 해석해서 여기다가 적용을 해줄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 타임리프 적용 안 할 거예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sysf disable 해버리면 오히려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넣을게요. th if 누구야? sysrf. 뭐가 존재하면 결국엔 sysrf 파라미터가 존재할 때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f문에다가 해당하는 파라미터가 존재하면은 그 여기 있는 파라미터 안에 있는 파라미터 이름, 파라미터 토큰 값을 읽어오세요. 근데 얘가 존재해야지 점에서 안에 있는 값을 읽어올 수 있다고요. 객체로 파라미터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if문 하나만 더 넣어줄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겠어요. 자, sysrf 토큰을 적용했고요. 다시 리부트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다시 적용되고 있고요. 자, 회원가입 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사인업으로 들어왔을 때 그쵸? 들어오는 시점에서 얘가 뭐가 해주고 있어요? 여기 있는 거 폼이 있네. 그러면서 서버가 자동으로 뭐 해준다고요? 토큰을 발행해가지고 전달해줬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sysrf 필터가 여기 있는 토큰이 존재할 때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폼 태그 같은 경우에 sysrf 토큰이 존재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했죠. 그지? 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 처리해 볼게요. 다시요. 01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눌러놓고 볼게요. 회원가입 했더니 인덱스 페이지로 왔다. 그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모습이라고요. 그지? 확인할 길이 없네요. 일단은 정상적으로 처리는 됐어요. 근데 물론 처리된 거 과정들은 저희가 모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정상적으로 수행하고서 아까 인덱스로 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문제는 없죠. 오류 난 것도 없고.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DB에서 확인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DB 가셔가지고 새로 고침 마이 유저의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좀 전에 입력했던 테스트 그죠? 들어갔고 패스워드 인코딩 돼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지? 정상적으로 인코딩 되어 있고 소셜은 빵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롤도 적용이 됐습니까? 롤 들어갔네요. 그지? 물론 이거 문자로 세팅이 되어 있긴 하죠. 그죠?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거는 아까 근데 이넘 타입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뭐 이넘 타입으로 들어가줘도 뭐 무관하니까. 했죠? 자, 여기는 PK 이름 보세요. PK 이름이 제가 따로 아까 컬럼명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안 했더니 되게 객체 여기 my user entity에 있고요. entity에는 NO 값이요 라고 나오죠. 그지? 이렇게 해서 할당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 저장이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그럼 유저 회원으로 저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방금 만들었던 테스트 1이라는 회원으로 로그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라고요. 로그인 이후에 우리가 그냥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번 인덱스 페이지에다가 구성해서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로그인 페이지에서 구성할 거고요. 그냥 로그인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로그인 사인이라고 할까요? 사인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로그인 이후에 여러분들 유저 정보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지? 그때 쓰실 수 있는 게 마찬가지로 타이니프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SEC로도 가능합니다. SEC는 이제 좀 더 타이니프 아까 그 네임스페이스보다 더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 애우지 못하셨으면 어디로 오시면 돼요? 타이니프 사이트로 가셔서 확인 가능하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니프 ORG 일단은 에코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하고요. DOC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일단 에코시스템에 쭉 내려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니프 시큐리티에 관련된 것들 살펴보실 수 있는데 Git 연결 링크 제공하고 있습니다. Git 사이트로 연결되고 있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네임스페이스 설정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 이 부분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 복사해서 갔다 왔고요. 이제 모르시면은 참고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 여기 앞에 것만 제거할게요. 굳이 이거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되는데. 자, 여기는 SEC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또 한 가지 더 이름만 출력해볼게요. SP 스팸팩을 통해서 TH 아니다. SEC 뭐 쓸 수 있어요? Authentication, AU Authentication 쓸 수 있는데 아이고 타이니프 프로포셜이 아직 껐다가 켜야 되는데 반응이 안 되는 거지. 그럴 때 위에 거 참고할게요. 보시면은 그 로그인 했을 때 로그인 일단은 이름을 출력할 수 있는데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로그인 유저 아이디 있잖아요, 그지? 아이디를 제공하고 있대요. 그래서 좀 전에 그 타이니프 네임스페이스 저장한대요. Git 사이트에서 보고 있는 거 SEC라는 네임스페이스에서 유저 프로퍼티즈를 제공하고 있는데 유저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개처를 해주시면 이게 뭐가 나온다고요? 해당하는 유저 정보가 확인 가능합니다. 유저에 누가 나와요? 로그인 현재는 로그인 아이디가 출력이 될 거예요. 라고 그지? 근데 아직 현재 유저 그 로그인 하지 않았잖아, 그지? 로그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나와요? 아노니머스 유저라고 해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설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페이지 없잖아요, 지금. 근데 아까 만들어주는 시큐리티 제공하면 로그인 페이지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사용자가 정의한 로그인 페이지 사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셔야 돼요. 라고요. 일단은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설정 좀 하도록 합시다. 그럼 얘는 커먼 컨트롤에다가 만들게요. 여기다가 public string sign in 페이지 이동이요. return 어디다가 유저 여기다가 sign in 아이고 이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겟매핑이죠. 여기도 겟매핑에 대해서 sign in으로 요청했을 때 해당하는 페이지는 여기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라고요. 로그인 페이지 만드시면 되겠다. 위치는 여기다 만들 예정이죠. 이거 그냥 복사해서 만들게요. 비슷하니까 sign up 카피해가지고 만들게요. Ctrl V. 저 사인인 페이지요. 이거 로그인 페이지요. 자, 액션은 일단 지우도록 할게요. 물론 그 다음에 로그인 할 때 필요한 것들 닉네임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우시고요. 그 앞서서 말씀했던 거 이것도 로그인 처리할 건데 로그인 처리할 때 필요한 것들은 그 이메일과 패스워드 다 필요합니다. 그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로그인을 눌렀을 때 여기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이제 로그인 기능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 그지? 이제 실제적으로 내 시큐리티가 여기 부분이다, 그죠? 일단 얘부터 설정을 하셔야 되겠다. 일단 로그인 페이지가 시큐리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고요.
우리가 사용자가 정의한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자가 정의한 사이트로 이용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큐리티 컨피그 파일에서 설정 아직 덜 했단 말이야. 이거 디폴트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정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폼에 대한 어떤 설정을 아래다가 해주시면 되겠다, 그지? 위에 있는 것처럼 어설라이즈 있는 것처럼 펌점 해가지고 점 누구야? 일단 로그인 페이지 설정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페이지는 좀 전에 넣었던 거 사인 인으로 제가 요청했으니까 사인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 있는 것도 퍼미도를 여기서 쓸 수 있어요. 놓으시면 일단은 내가 사용자가 정의한 사인인 페이지요 라고. 어떤 뜻이냐면 여기까지 해놓으시면은 뭐가 가능하냐면 로컬호스트 여기에서 저희가 그 요청하지 않는 어떤 페이지 보안이 적용이 되는 페이지 있잖아요, 그지? 페이지로 이동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원래는 시큐리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로그인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얘를 컴픽에다가 저장을 해놨단 말이야, 그지? 인증이 필요한 사이트가 보이면 로그인으로 보내주는데 인증이 필요한 주소에 대해서는 아래에 있는 로그인 페이지 설정하고 있는 여기로 이동을 시켜드립니다 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이동이 되고 있죠, 그지? 사용자가 정의한 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실제로 그럼 로그인해서 처리하고 있는 이런 값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메일하고 비밀번호 준 거지. 기본적으로는 그러면은 또 귀찮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기본적으로도 시큐리티 제공하고 있는 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은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로 제공하잖아요, 그지? 파라미터랑 그 다음에 액션 부분들 설정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 딱 세팅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파라미터 부분부터 보시면은 그러면 인증을 위한 그럼 액션부터 할까요? 처리하는 그럼 URL도 여기다가 설정하시면 되는데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면 얘의 포스트로 하시면 돼요. 그냥 놔둬볼까요? 놔둬보고 쓰도록 하고요. 그러면 파라미터만 설정할게요. 파라미터는 패스워드 파라미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저네임 패스워드의 디폴트 값은 누구라고요? 유저네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거하고는 맞지 않다라고요. 그러면은 수정하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패스워드 파라미터도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디폴트가 패스워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디폴트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지. 뭐 똑같으면은 굳이 설정할 필요 없고 아니면은 어떻게 해주셨냐고요? 내가 설정하지 않으면 사인인 에서 어떻게 넘겨야 된다고요? 여기서 여기 있는 게 네임 값이 유저네임, 여기는 패스워드로 하셔야 돼요. 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불편할 건 없어요.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걸로 쓰실 거면은 변경하실 수 있고요. 변경 안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변경 안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세팅 안 하면 돼요, 그지?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메일이요 넣어주시던지 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패스라고 넣어서 쓰시면은 사인인에서도 그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지? 파라미터 이름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이거 설정하지 마시고 유저네임 여기는 패스워드 이렇게 쓰시면 가능하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액션이 뭐라고 쓰시면 된다고요? 액션은 그 로그인 페이지 이동한 거하고 똑같이 사인 인이라고 했나요? 사인 인 하시고 포스트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거 여기 있는 거는 로그인 프로세스 URL이라고 해가지고 설정하시면 되긴 해요. 근데 별도로 설정 없으시면은 로그인 페이지 이동하는 주소하고 동일하게 쓰시면 되고요. 포스트로만 쓰시면 됩니다.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확인해보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누가 처리해준다요? 누가 처리해줘요?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가 로그인 인증 작업을 수행하죠. 여러분들 아키텍처 살펴보셨죠?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DB에서, 아까 유저 DB에서 저장되어 있는 유저를 인증 작업을 처리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설정을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아키텍처는 이 아래 걸로 뭐 상관없는데 아래 걸로 볼게요. 혹시 메뉴 또 다를까봐. 저기 있는 거 시큐리티 아키텍 인증 작업하고 있는데, 인증 아키텍처 옵션이요, 그지?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인증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기본적으로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읽어서 패스워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얘네들은 폼 태그로 우리가 처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지? 인증 작업을 할 때 폼 태그를 통해서 로그인 URL을 통해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고 있고요. get 로그인이라 되어 있죠, 그지? 그래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컨트롤러에다가 설정해서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키텍처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그러면 폼 태그에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눌렀을 때 인증 작업을 처리해 주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행은 서버로 들어오기 앞서서 뭐부터 해줘요? 여기 있는 필터 체인에 안에 있는 로그인 어센티케이션, 여기 있는 거 필터가 적용이 돼서 넘어오겠죠, 그지? 여기 있는 거 인증 프로세서 필터에 의해서 여기 있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넘겨줬던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 파라미터를 전달해주는 객체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고, 토큰이 전달해주고 있는 객체이고요. 입력했던 것들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인증 매니저라는 객체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세부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DA어 어서티케이션 프로바이더라는 프로바이더에 의해서 인증 작업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공 시, 실패 시가 나와지는데, 이 중간 작업이 있겠죠. 이 처리 과정들, 이 처리 과정들을 누가 합니까? 라고. 그게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가 수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성공 시에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가 여기 있는 억센스 시큐리티 컨텍스트 홀더에다가 성공 시에 저장을 해준다는 전체적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인증은 여기 있는 패스워드 스토리지 여기서 보실게요. 이때 이제 처리하는 과정들이 보시면 DAO 아까 얘기했던 어센티케이션 프로바이더에서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이거에서 수행을 할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것들을 세부적으로 그림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더가 누구한테요? 제일 먼저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에서 회원 정보를 확인해서 오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패스워드 인코더에 의해서 인코딩 해가지고 넘어온 자료하고 DB에 저장되어 있는 인코딩 패스워드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확인 작업에 아까 마른 목걸이 있잖아요, 그지? 처리 과정들이 여기는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에서 수행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구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성하는 것들은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 이 부분이요, 그지? 얘를 오버라이드해서 쓰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인터페이스잖아요, 지금, 그지?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를 오버라이드 하셔가지고 쓰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빈으로 구성하세요라고 되어 있다, 그지? 기본적으로 그냥 빈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빈으로 구성하셔도 되고, 제가 컴포넌트 해가지고 클래스로 만드셔도 되고 하셔도 된다 했잖아, 그지? 제가 여기는 빈 구성할 거니까 그냥 복사해서 쓸게요. 오늘은 빈으로 할게요. 상황은 상관없어요. 빈으로 만들어도 되고, 클래스를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빈으로 만드셔도 되잖아요, 그지? 어노테이션, 컴포넌트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들이니까 서비스야라고 넣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시큐리티 컨피그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해당하는 컨피그레이션은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만드시면 되겠다, 그지? 만들게요. 여기 있는 것도 사실은 유저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그냥 만들게요.
서비스는 시큐리티의 부분들이고요. 클래스로 구성하시면 된다고요. 클래스 어디다가요? 시큐리티 항목에다가 넣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클래스를 빈으로 만드세요 라는 얘기야. 그지? 앞에서 메서드 빈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여기다가 아니면은 제 빈을 지워버리고 컴포넌트야 라고 해서 넣어주셔도 된다고요. 대신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좀 전에 그 스프링 IO에서 봤던 것처럼 누가 있어야 돼요?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요. 그지?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가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러면은 임플리먼트로 표기하셔야 되죠. 그지? 보시면은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가 누구라고요? 인터페이스에요. 스프링 시큐리터 제공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놈을 이 중에 추상 메서드인 누구요? 로드 유저 바이 유저네임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 작업할 때.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뭐가 넘어온다고요? 아까 그 토큰에서 넘어온 데이터들을 DAO 어센티케이션 뭐죠? DAO 어센티케이션 프로바이더가 수행 처리한다 했죠. 처리하면서 제일 먼저 수행하는 게 유저 디테일즈로 데이터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지? 예, DAO 프로바이더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요놈이 누구요? 제일 먼저 수행할 게 뭐예요?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에다가 넘겨서 DB에 회원이 존재하는지 읽어와야 되겠죠. 그지? 읽어야 먼저 작업을 처리합니다. 여기서는 그거 해야 된다. 그지? 우리 그지? 사용자가 만든 DB에서 누구요? 유저가 존재하는지 하면 누구 타입으로요? 여기 있는 유저 디테일즈 타입으로 리턴해서 주시면 돼요. 그지? 여기 있는 파라미터는 누가 넘겨준다고요? 아까 토큰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프로바이더에다 전달하고 프로바이더가 해당하는 토큰에서 유저네임이야. 그지? 우리가 아까 이름 바꿨죠. 유저네임 이름은 뭐라고 바꿨어요? 이메일을 바꿨죠. 결국엔 여기서 넘어온 거는 우리는 아까 파라미터가 이메일로 해서 넘어올 거야. 그지? 수정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얘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지? 일단은 널로 처리하면 일단 오류는 나긴 하겠습니다만 여기다가 한번 찍어 볼게요. 이제 수행 원리를 아셔야 되니까 여기가 이메일이 넘어온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언제요? 로그인을 시도했을 때. 로그인을 시도하면은 로그인 정보 중에서 누가요? 내 이메일 정보잖아요. 저희 거요. 이메일 정보가 먼저 와서 유저 디테일즈에서 처리를 한다고요. 확인해보죠. 로컬호스트. 자, 아노니머스 유저 상황이에요. 그죠? 자, 로그인 페이지에서요. 누구요? 아까 테스트 01로 인증 시도하려고요. 그지?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지? 그러면 아까 사인 뭘로 올린다고요? 사인 인으로 메서드 포스트로 요청하게 되면은 저희는 컨트롤러에 존재하진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까 컨피그에서 설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넘겨준다고요? 요놈이 처리를 할 거예요 라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는 에러 페이지가 뜰 거예요. 제가 너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이 실패하겠죠. 인증 실패이기 때문에 에러가 뜨긴 합니다. 그지? 에러 상황이 발생합니다. 인증이 실패됐기 때문에 로그 기록들이 뜨고 있는데 우리는 그 로그기를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여기는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에 있는 로드 유저 바이 유저네임이라는 게 메서드가 실행하는지를 보려고 한 거고요. 그죠? 맞죠? 여기다가 로그인 페이지에서 입력했던 아이디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이메일을 통해서 뭐 하시면 된다고요? 네, DB에서 존재하는지 일단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맞죠?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DB에 접근을 해야 되니까 누가 필요해요? DAO가 필요하겠죠. 근데 JP에서 DAO이니까 아까 멤버에 접근하는 DAO는 여기 있는 my
유저, 엔티티, 레포지토리죠. DAO 통해서 접근할게요. DAO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constructor, required 해주시면은 DAO, DI 구현하고 있죠. 그래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찍어본 것 뿐이고요. 여기 있는 게 수행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DB에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거 나왔을 때 유저 디테일즈는 무엇입니까? 라고 어제 우리가 살펴보긴 했는데 인터페이스예요, 사실은. 그지? 여러분들 새로 구성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데이터 타입으로 제공하라고 하니까 그쪽 왜 인터페이스잖아, 그지? 어제 살펴봤습니다만 인터페이스란 말이야, 그지? 뭐요? 패스워드 세팅 해주셔야 되고요. 뭐 해주셔야 돼요? 유저네임 세팅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 세팅을 해주시면 되네요, 그지?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은 뭐였어요? 권한에 관련된 것들을 설정하시면 돼요. 새로 만드셔도 되고요. 만들기 귀찮으시면 뭐 하시면 되고요?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걔를 활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활용해서 쓰긴 있는데 편의상 말씀드렸는데 아마 실제로 하실 때는 활용하진 않고 새로 만들 거예요, 대부분. 좀 더 빠르게 하고 싶어서 제가 구현하고 있는 거야. 시큐리티에서 구현하고 있는 구현체가 누가 있냐면 유저라는 타입이 있단 말이야, 그지? 유저라는 타입이 얘를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해서 만드시면 된다고요, 각각에. 그쵸?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필드를 만들었는데 앞에 있는 누가요? 여기 있는 유저 디테일즈가 겟 메서드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필드를 제공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거는 오버라이드 표현이고, 그지? 그래서 어제 했던 것들은 그냥 리턴 타입을 무조건 그냥 true로 넣어줬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펄스에다가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true로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니까, 나머지 또 뭐야? 세터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구성하시면 좋겠죠, 그지? 세터까지 구성하셔가지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제 파이널이기 때문에 디폴트 컨스트럭터 제공하면서 미리 이제 만드시면 되겠다고요.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얘처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일이 이처럼 내가 새로 만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디요? 여기는 유저 클래스를 써볼게요 라고 뭐지? 대신에 그럼 유저를 일단요 유저를 활용해서 써볼 거라고요. 유저 타입으로 쓸 거란 얘기야, 그지? 네, 유저 타입이니까 유저 타입은 new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돼요, 그지? 생성해서 리턴을 해주시면 되겠고, 리턴에 대한 정보들은 보니까 유저에서는 얘 디폴트가 없고 누가 있어요? 파라미터가 있는 놈들이 있는데 요 세 가지 최초했던 것처럼 세 가지를 우리가 세팅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거 보시면은 마우스 올려보시면은 유저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누구예요? 그 유저네임이요. 여기 이메일에 해당하겠다, 그지? 이메일이고요. 여기는 이메일이고요. 그 다음에요 패스워드고요, 그지? 패스워드. 그 다음에요 권한 부분이요, 그지? 여러분들이 인증 성공 시에 아까 컨텍스트 홀더라는 객체가 인증 작업을 하는데 authentication이라는 객체 정보로 제공하고 있는데 principal이라고 했죠, 그지? principal, 그 다음에 누구야? credential, 그 다음에 권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증 정보 작업을 저장해서 제공하는데 그 작업들을 이라고요. 아키텍처 살펴보시면 돼요. 따로 보진 않았습니다만 봐야 되나요? 여기까지 이제 인증 작업을 구성하시면은 성공 이후에 성공이 되면은 다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유저네임, 패스워드 파라미터, 여기 보시면 어서니케이션 토큰이라는 놈이 유저 디테일즈랑 권한 정보를 저장해주고 있는데 누가 해준다고요? 이렇게 보면은 Security Context Holder라는 객체에서 수행할 거라고요. 인증 작업을 성공 시에. Context Holder는 Principal 데이터하고 Credential하고
권한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상위 객체로 보시면 Security Context Holder라는 객체를 통해서 처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인증 정보 확인할 때 컨트롤러에서 누구야? 여기는 어떤 어센티케이션 객체를 통해서 안에 있는 요소들 확인 가능했었잖아, 그지? 이렇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요거 설정하는 것들도 살펴보실 수 있는데 요 객체도 이렇게 얻어올 수 있네요. Security Context Holder, Create Empty Context 해가지고 Authentication 이렇게 해서 얻어올 수 있는 정보들도 있네요. 나중에 그 여기 있는 거 그 보경님이 했었는데 그 리플레시 할 때 인증 정보 롤이 변경될 때 인증 리플레시 할 때 썼었는데 그때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비슷한 코드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해볼 기회가 있으면 할 거예요. 아래에 있는 코드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세부적인 거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고요. 인증 작업을 할게요. 일단은 D에서 뭐부터요? 여기는 여기다가 필요한 값들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그지? 일단은 널 볼게요. 당연히 널로 넘기면 오류라, 그죠? 자, DB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문제는 제가 쿼리를 다르게 했단 말이야. 쿼리가 기존에 했던 거하고 달라야 돼요. 뭐 하나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왜냐면 이후에 우리가 소셜 유저에 대한 처리로 같이 해당하는 DB에다가 넣을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쿼리를 실행시킬 때 어떻게 하셔야 되면 소셜 유저가 아닌 경우에만 일반 로그인 하는 거죠, 그지? 소셜 유저는 여기에서 인증 처리 안 해요. 소셜에서 해준다는 얘기야. 네이버 거 이용하면 네이버에서 인증 처리하고서 정보만 제공한다고. 저희는 정보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야. 소셜 유저는. 소셜 유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DO에서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만 하시면 돼요? 소셜 유저는 제외하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아까 보시면 DB에다 넣을 때 뭐 기본적으로 일반 유저 같은 경우 소셜 값이 뭐라고 들어가요? 0값으로 들어가죠, 그지? true pulse인데 펄스로 들어가면은 DB에서는 아마 비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0으로 들어가요. 1, 0으로 들어갑니다. true pulse로 들어가는 게 0값으로 들어가지고 있네요. 펄스라는 데이터 타입이 없잖아요, 지금 DB에는, 그지? 거기에 상황에 맞는 펄스의 데이터 타입에 맞는 거하고 매핑해서 들어간 일이기 때문에. 자요, 그러면은 JPA 메서드가 제공할까요? 쿼리를 만들어주는 메서드, 쿼리 메서드가 제공할까요? 없죠.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라고 했어요. JPA 관련된 거 만드셔야 돼요. JPA도 마찬가지예요. 스프링에서 여러분들 가이드는 어느 정도 보실 수 있다고요. 그럼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뭔가 알아야지 만들죠. JPA. 물론 JPA 교재나 여러분들이 살펴서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그런 거 모르셔도 어디서 가능하다? JPA니까 데이터 JPA겠죠. 스프링 데이터 JPA 항목에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학습하실 수 있다요. 그래서 레퍼런스 가서 보시면은 JPA 메서드 쿼리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쿼리 일단은 키워드, 리턴 타입 등이 있다, 그지? 리턴 타입도 있고 쿼리 키워드들도 있죠, 그지? 일반적으로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쓰신대요. find 땡땡땡 by, read 땡땡땡 by, get 땡땡땡 by. 그죠? 그래서 쿼리 땡땡땡 by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쓰실 수 있는데, 거의 많이 쓰고 있는 게 조회할 때 여기 있는 find 키워드 쓰시고요. 그 다음에 where절에 해당하는 게 요놈이라고요, 그지? 그 다음에 find에서 뒤에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도메인 이름 들어갔는데 이거 테이블 이름 말하는 거죠, 그지? 도메인 타입을 갖다가 넣어달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생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레퍼지토리에 아예 엔티티 이름이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지? 해당하는 엔티티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지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는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쉬었다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